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분을 모시고 잠깐 이제 예배 후 산책에 나왔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가능하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아니, 저희 동네까지 말을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청년이고요. 지금 방송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방송 일을 하는 거 우선 그것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방송 일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PD라고 하는 그 직종에 바로 밑에 서포터라는 AD라는 직종을 하고 있고요. PD님 옆에서 보조해주는 조연출 업무를 요즘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보조 업무를 좀 하다가 나중에 PD 되는 게 꿈인 사람입니다. PD와 AD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PD는 프로그램 디렉터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램 디렉터, PD. 네. 응. 그 다음에 PD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일반인들은 프로그램-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유튜버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영상을 전반적인 모든 그 제작 과정을 총책임하는 사람이죠. 뭐 카메라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그 뭐지 스텝도 저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의 선장 역할이라면 AD는 어시스턴트 디렉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디렉터의 어시던트. 그러니까 그를 보조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장이 이제 프로그램 디렉터라면 어시던트는 이제 항해사 같은 배로 치면 항해사와 같은. PD가 시키는 일을 다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AD 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빈님은 이제 그런 어시스턴트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네네. 이제 나중에 PD가 꿈이신 거죠. 네네. 방송 PD. 네네. 지금 1회본 방송국에 뭐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송국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제가 그전에도 제2사라든지 교육방송도 갔었고 네, 이사. 네, 이사죠 소위 말해서 응. 그런 방송사도 가긴 했는데 그런데 어디가 좋았어요? 일이 편했던 건 제2사고요. 아, EBS는 이사죠 이사. 우리 교육방송은 네. 이제 빡세긴 했는데 대신에 좀 다른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제2사에 있었을 때는 제가 그때는 보도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제작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소위 말해 사회 그런 뉴스 쪽이랑 그런 좀 보도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좀 조연출 업무를 했었는데 거긴 좀 많이 생방이기도 하고 얘는 뉴스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좀 기분이 울적했다면 이사에 있었을 때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은 정말 많이 빡세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다 뚜렷하게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다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각 프로그램의 그 출연자분들이 되게 이제 조연출임에도 불구하고 조연출에 대해서 되게 존중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 그때 우리 그 연예계에 큰 사건 터졌을 때 그 뭐지? 그 호텔에서 약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 있잖아요. 호텔이 아니라 그 클럽 아닌가요? 클럽. 그 이름이 뭐 무슨? 버닝썬인지 네, 맞아요. 무슨지요? 버닝썬 사태로 우리가 그게 미투 운동 다음에 일어난 사건 있겠죠? 버닝썬이 버닝썬 아마 미투 하고 나서 네. 한참 좀 오히려 시간 많이 지나고 네, 나서죠.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그건데 거기에도 취재를 좀 잠깐 갔었던. 그 당시에는 잠깐 이제 도와주러 갔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제는 이제 다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따로 지금 재판이 그렇게 잘 뭐가 되고 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관이지만 결국 그건 재판부가 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증거가 결국에는 모으는 거는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 측인데 잘 안 모인 걸 수도 있고 뭐 언론에서 저희 언론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증거 자료를 많이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내보냈다죠 그게 100%다 맞다고 100% 확실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기자의 개인 의견이 들어가고 제작진들의 개인 의견이 어느 정도는 결국에 반영돼 가지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나름대로 추측 분석을 해 가지고 내보내는 거다 보니까 이게 100% 정말 다 맞다 안 맞다 하기에도 하고 결국 그거 판단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뭐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 있는 건 100%지만 그거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그 사람들이 섭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가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를 믿겠다. 재판부를 믿는 자. 건 아니고요. 아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네.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증거들이 신뢰성이 있냐 않느냐가 우선 재판부에서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선 그거를 걔네들이 판가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그러니까 판가름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언론인들이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다른 영역이다라는. 찾고 언론인들은 그런 걸 찾고 이제 증거를 찾는다기보다는 거기 그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우선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게 포인트는 뭐 그거를 길게 논의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20대 30대들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네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경험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이야기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게 당연히 시사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모임보다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그죠? 네, 자연스럽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여러 직종의 일들이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너무 이렇게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 네. 교회 모임에서 너무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 듣긴 하거든요. 지금 저도 고민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떤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교역자, 사역자분들이 사회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아예 등한시한다거나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등한시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지만 등한시하는 거 반대. 네.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너무 맹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역시 반대합니다. 맹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정광훈 걸까요? 같은 거죠. 정광훈은 안 돼. 네, 정광훈 씨 정도로. 자, 정광훈 X, 너무 관심 없는 것도 X.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을 종교의, 그러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개신교든 불교든 아니면 천주교든 간에 네. 자기 종교의 그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교리를 입각해가지고 명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 중립적인 판단을 근거로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종교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그 생각이 중립적이어야 되지 한쪽 생각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은 어때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은 종교가 정치랑 정말 크게 관여돼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십자군 정제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청도교로 시작을 해가지고 탄생한 나라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종교인들은 무조건 종교에 말하지 말라. 그냥 정치나 그런 거 좀 무내시하라. 그러면 그거는 예전에 신라 시대에 있었던 그 소승불교랑 다를 거가 없. 대성불교인가? 아무튼 그 자기 자신을 수양하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굳이 그런 거 종교 가질 필요 없고 명상책 하나 옆에 두고 그냥 명상하라고 하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자기 수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자기 마음을 관리한다거나 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게 네.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슈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처럼 어느 당을 찍어라, 뭐 어느 뭐 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매너 있게 좀 네. 다룰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보 계열인 교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수 계열의 교회도 있을 건데 그 색깔만 계속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보 계열의 교회도 보수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모두를 품어주는 거잖아요. 네. 모두를 품어야 돼요? 우비님 모두를 품을 거예요? 품어야 된다고 배우긴 했지만 정광훈 힘들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네.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네, 것도 제 생각입니다. 힘든 분들도 좀 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노력은 해야지, 네, 이제. 노력은 해야 되고 맞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자가 핵심 교리잖아요. 결국 그런데 모두가 맑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결론적으로 빠질 수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정치 쪽이니까 정치나 사회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안 좋아지는데 결국 삶이 나아지는 건 절대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뭐지 정치랑 종교는 결국 빠질 수가 없고 자기 주관을 가지면서 그 뭐지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게 종교가 정치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 개신교적인 거고,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생소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은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은 조금 배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사실은 관심은 없는데 우리가 계속 들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분위기를 보면서 모이는 사람들의 안에서 뭔가 매너를 갖추면서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배제시키지 않으면서 이걸 의미 있게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가 좀 숙제 같습니다. 방송 쪽 일을 하게 된 혹시 계기, 뭐를 정한 뭐 그런 거 좀 이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기네요. 네, 그러네요. 그냥 방송 쪽에 생각한 계기가 저는 원래는 이제 언론인 계열보다는 저는 지극히 영상인이죠. 예능 쪽을 좀 생각을 했었죠. M사의 무한도전을 되게 많이 좋아했고 시청자에게 웃음도 주면서 교훈도 주고 메시지도 전달하는 그러니까 예능에서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많은 메시지를 던졌던 어찌 보면 지금 20, 30대에 많은 생각을 해주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도 저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나도 내가 만든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교훈도 느끼고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영화 감독 하고 싶다가 나중에는 뭔가 영화 쪽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영화는 이렇게 그냥 일회성일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경우는 1회 그냥 단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이끌어야 되는 장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성을 가진 방송 쪽에 좀 더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PD 쪽을 좀 생각하게 되었죠. 길섭교회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교회 생활. 저요? 네. 길섭교회랑 같이 했죠. 네, 2년 좀 넘었겠네요. 네. 누군가에게 길섭교회를 소개한다면 길섭교회는 소개를 한다면 자유분방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의견 소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어느 사람들보다 조금 저는 자유롭다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기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거라면 이 의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해보자. 한 번 더 내색해보고 이거를 뭔가 되게 기성교회는 그냥 구시대적으로 그냥 거의 주입식이라면 그냥 이건 주님이 하셨던 말까 무조건 외워라 그러면 길석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현대적 관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준비해 오셨어요? 그 답안을 여기 뭐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없어요. 네.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민망해가지고요. 자기 찍고 있는 줄 알았나 보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유명한 유튜버인 줄 알고 이렇게 보나 봐요. 그러니까요. 요즘 초대 네. 친구들은 유튜버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지금 민망했어요. 되게 네. 많이 민망합니다. 기성교회의 매력은 자유분방함에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석교회가 이제 벌써 이제 3년차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성격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성격은 말하고 싶은 거나 그런 것도 가장 가감없이 말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 성격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냥 수양만 하고 나서 그냥 떠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와서 이야기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서로 교우 관계를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교회가 많이 흔치 않다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성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좀 더 젊어져야겠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 뭐 어떻게 젊어져? 우린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목사님이 유명해져야겠죠. 못 봐도 그러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더 어린 친구들이 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동갑은 안 돼요? 어린 친구만 와야 돼요? 동갑도 되죠. 저희는 뭐 동갑대 친구들이든 아니면은 저희 또래 친구들이든 아니면 그 밑에 친구들이 좀 와서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고
대학생들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가 20대 어린 친구들 아니면 10대 친구들 그런 친구들 와가지고 다양한 연령대가 이제 턱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간에 모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야 그게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였어요? 최종 목표 아니에요? 아, 난 몰라요. 그런 거. 최종 목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냥? 아, 무슨 최종이 어딨어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죠. 저희는 연령대가 이제 20대 후반이 좀 많아서 30대 초반, 20대 그죠. 후반이 많아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나 조금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모여서 네. 얘기하면 나누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또 만들어 보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이제 건강들 모두 조심하시고 모두 가을 이제 이 산뜻한 가을 향기 잘 이렇게 맡으시면서 즐거운 가을 보내고 이제 올 한 해 끝나가고 있으니까 코로나도 이제 끝나겠죠. 올 한 해도 2020년.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